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5년 3월 5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7,500달러입니다. 어제 좀 대중국 또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좀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뭐 세상 일이 생각대로 안 되죠. 사실상 관세 전쟁의 최종 보스입니다. 뭐 캐나다나 멕시코는 뭐 어차피 미국 딸까리 애들이고 유럽하고는 이제 사실상 갈라지는 분위기죠.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 좋겠습니다. 특히 한화 계열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여전히 좀 위험 레벨에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아침에 저항받은 자리도 여기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죠. 넥라인의 첫 번째 장애물에서 저항을 받았죠. 여기에서 정확히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뚫고 나가기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은 자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는 저항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여기 레벨까지는 저항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략 89에서 91K 부분이죠. 다시 한 89K에서 91K 여기 라인은 누가 보더라도 저항자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뭐 현금 여유 없으신 분들은 25%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물량을 덜어내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했던 짓거리 있잖아요. 그 짓거리를 지금 반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뚫고 가버리면 그건 정말 결과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요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결국 지금의 하락은 이 이제 수렴이 결국 발산되면서 나온 하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2달 넘게 에너지를 이제 수렴을 시키고 이제 그 에너지가 아래로 발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떨어진 거죠. 보통 1대1 값까지 완성을 하는데 보통 1대1을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떨어진 자리에서 이탈된 자리에서 1대1 목표값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보시게 되면 1대1 값이 76,700달러인데 아직 76,700달러를 못 찍었죠. 그리고 이거 선형 차트로는 목표값이 얼마라고요? 선형으로는 73,900달러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대로서 참고하고 있다는 게 그때 얼마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돼요. 78. 78을 이미 찍었고요. 그 다음에 76, 74 이렇게 3개 78, 76, 74 이렇게 3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78K라는 자리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78K에서 반등한 것의 의미 부여를 또 해야겠죠. 과연 이제 저기 78K 아래로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건가? 정말 정확히 이제 76.5 정도로 할게요. 여기도 한 74.5 정도로 하고. 어쨌든 CME 갭을 채우고 78K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78K라는 가격대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이렇게 좀 볼 가능성이 있다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 블랙 먼데이 사태가 터졌었던 49K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당선 확정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여기가 저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상승분의 되돌림 관점에서 봤을 때 정확히 38.2%가 고점 대비 되돌림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보시게 되면 38.2%까지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차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차트하고 뭐 바이낸스 테더 차트하고 바이낸스 썸물 차트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다면 역시나 이걸 플랫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플랫 파동이 쌍바닥, 이제 정확히 말하면 3바닥이 되겠죠. 3바닥으로 1대1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연장이 되면서 1.618까지 확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18까지. 1.618까지 확장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1.618까지 확장된 연장 파동의 목표값이 역시나 여기하고 상당 부분 일치된다라는 걸 역시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고 이제 여기에서 그어야죠. 죄송합니다. 점 여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근거가 상당히 많아지죠. 전체 상승 파동의 38.2% 되돌림 자리, 그 다음에 이 플랫 파동이 연장되어서 익스텐드 플랫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역시나 1.618까지 확장된 자리, 보통 이제 1부터 1.618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CME 갭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CME 갭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근거들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자리죠. 상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걸 좀 이제 라인 차트로 봐봤어요. 계속 걸리는 게 이 삼각수렴의 목표값이 최대 74K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꼬리를 빼고 이제 만약에 저 파도 이 수렴의 최대 목표값을 한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짓거리를 많이 해봤어요. 네, 워낙 지금 또 중요한 구간이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 대응 잘하면 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것을 이제 꼬리가 빼고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1대1 값이 또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리버스 하게 되면 대략 1대1 값이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맞춰야죠. 얘도 여기로 맞춰야 되고 그럼 대략 1대1 값이 네, 여기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얼추 네, 이걸 좀 다시 볼게요. 이걸 빼고 이것만 봐볼게요. 이 삼각수렴만 네. 여기에서 빠졌으니까 네. 고양이가 또 우네요. 놀아달라고. 대충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가 1대1 값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캔들로 보게 되면 이 고점이 되게 윗꼬리가 길잖아요. 네. 고양이 계속 우네. 이 고점이 여기 고점 보시게 되면 1월 20일 날 찍은 고점 되게 윗꼬리가 길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캔들 기준으로는 74K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여기 자리가 이제 상당 부분 네, 저점이 좀 다시 한올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네,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러한 형태는 어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다고요? 왜 저 자리 78K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네. 이 똑같은 조정 프랙탈이 즉 쌍봉을 찍고 조정이 플랫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장 플랫으로 나왔던 구간이 네. 여기에 보면 똑같이 있거든요. 네. 이거 기억나시잖아요.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네. 제가 여기에서 저점 잡았던 근거가 몇 개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또 이제 365주 EMA도 있었죠. 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뭐죠? FTX 사태가 터지면서 여기 저점이 깨지긴 했는데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 구간은 뭘로 보고 있나요? 휩소로 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마치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거하고 일종의 이제 이것도 프랙탈이죠. 네.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일종의 이것도 프랙탈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고점은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 가장 중요한 레벨은.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레벨이에요. 이 아래는 일종의 네. 휩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살짝 비틀어 놓는 거죠. 네. 규칙성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제 대칭이 돼야 되니까 네. 여기 입소 있고 여기 입소 있고 이제 중간에 큰 박스권이 있죠. 네. 그다음에 피보나치 레벨을 따져 보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자리가 이제 이걸 세팅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저점이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 파동의 정확히 0.5 되돌림 레벨이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FTX 사태 터졌을 때 이 15K 저점이. 네. 그러면 프랙탈.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이 프랙탈이 필요해요. 네. 이 채널 구간에서 지금 아래 빠진 휩소가 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디에서? 여기에서. 네. 여기쯤에서. 그 가격이 얼마고요? 네. 38만 달러. 이 37만, 38만 달러가 되게 엄청난 피보나치 중첩 구간입니다. 네. 뭐 당장 이렇게만 해도 바로 하나 세팅이 되죠. 네. 당장 이렇게만 해도. 네. 저 자리를 보고 있는 이유가 네. 다 있습니다. 네. 저 자리를 보고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피보나치 중첩 레벨이거든요. 네. 여기 조정 파동의 이제 2.618 레벨이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력한 구간이 실은 이제 여기 구간이 하나가 더 있죠. 네. 원화로는 2억입니다. 2억. 네.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원화로는 2억. 여기 구간도 이제 이렇게 이것도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위에 있는 채널을 쪼개게 되면 대략 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올라갈 때 여기 중단이 되게 대략 한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화로. 근데 지금은 달러 가치가 워낙 올랐으니까 2억이 좀 넘겠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내리게 되면 또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나름 의미 있는 자리가 또 나옵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뭐죠? 네. 루나빔 사태 터졌을 때 저점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너무 복잡한 거고 네. 저는 이 짓거리를 하도 지난 2년 전부터 많이 해가지고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네. 좀 이런 프랙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리는 정확히 하나의 큰 상승 추세 38.2% 되돌림 그리고 되돌림 파동을 플랫 연장으로 168%까지 되돌린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가 여기에서 그대로 반복된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스케일의 똑같은 프랙탈이 지금
이 작은 스케일 속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된 거예요. 네. 거의 오차가 하나도 없이 네. 이럴 확률 저는 상당히 적다라고 봅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네, 보통 무질서한 자연 법칙 속에서도 찾다 보면 하나의 이제 규칙성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피보나치 수고. 네. 놀라울 정도로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발견이 되죠. 규칙성이. 네. 근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건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더리움 차트에서도 네. 그대로 나타나요. 네. 정말 신기하게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하나의 큰 상승 파동에 대한 38.2%의 되돌림. 네. 이걸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하나의 큰 상승 파동에 대한 38.2%의 되돌림. 네. 여기 자리죠. 여기 루나 사태 터졌을 때 저점. 네. FTX 사태 터졌을 때 이더리움 저점 갱신이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상승 파동의 고점에서의 1.618 연장 조정.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비트하고 이더로 루나 때 손실 많이 복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네. 그게 대략 이제 $1000입니다. $1000. 네. 여기 레벨이죠. 네. 겹치는 레벨. (1.618) 38.2% 되돌림. 근데 이 똑같은 짓거리를 여기에서 한번 또 합니다. 다시 똑같이 네. 상승 파동에 대한 38.2% 되돌림. 어디죠? 여기네요. 네. 대략 $20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난 블랙 먼데이 사태 때 터졌던 저점이고, 지금 이더리움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라인이 여기 라인입니다. 네. 여기 라인에서 길을 쓰고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고점에서 168%의 연장 조정. 그죠? 168%의 연장 조정. 그게 역시나 대략 $2100에서 $2100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딱 $2100 위에서만 주봉 종가 마감을 해줘도 됩니다. 이더리움 이번 주에 딱 $2100 위에서만 주봉 종가 마감을 해줘도 돼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플랫 쌍봉이 보이죠. 그냥 플랫 파동 쌍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봉우리가 살짝 왼쪽 봉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살짝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일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2000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여기까지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럼 1.618 레벨이 여기고 보시면 여기 이제 피보나치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같은 얘기지만 여기까지. 여기도 못 지키면 이제 여기까지 떨어져야죠. 네. 근데 저는 네,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게 다 아래로 이렇게 피보나치 중저값이 쌓이는 게 아니라 저는 다 이게 위쪽으로 쌓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체 상승분의 38.2% 되돌림, 그리고 그 되돌림 과정에서 쌍봉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쌍봉의 플랫 조정이, 바닥 조정이 연장되면서 168%까지 연장되는 형태가 비트하고 이더에서 지난 뭐 4년 5년 동안 4번이 관찰이 되고, 그 자리가 어쨌든 하나같이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자리 루나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 블랙 먼데이 사태 터지고, 네. 어쨌든 $2000 찍고 $4000까지 보고 왔죠. 네.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이때는 $1000 찍고 나서 다시 $4000까지 올라갔으니까 4배가 올랐다는 거고, 네.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그 자리가 여기 자리였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네. 여기 상승분에 이때는 여기 상승분이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여기서 똑같이 지금 반복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이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가격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사토시가 첫 블록을 생성했을 때부터 미래 가격은 결정되어져 있다. 네. 그리고 그 결정되어져 있는 가격이 어떤 수학적 특정 모델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사토시조차도 네. 미래 비트코인은 네. 몇백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적정 가격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더라고요. 할핀이 얘기를 조금 이제 참고를 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온체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지난 2022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루나 사태 때부터 포함하는 건데, 루나 세력들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매집한 게 루나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USDC 디패깅 사태 터졌을 때 이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거든요. 네. 온체인 흐름에서 좀 특이한 흐름이 나온 구간이에요. 시장의 악재가 이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현상이 다시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즉 11월 4일 이후에 온체인 상황에서 이 현상이 또 그대로 나오고 있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급격한 USDC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급격한 비트코인의 외부 유출. 이거 두 가지가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도 프랙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도 일종의 프랙탈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겠다. 블랙먼데이 사태까지 포함을 해야죠. 이때 이제 루나 사태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고. 보여드리게 되면 요거라고 조금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유출 움직임,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움직임, 이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현상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 부분이죠. 아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이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 비트코인 최저점 찍었을 때. 그리고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여기 구간에서 또 나오고 있죠. 똑같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량 유입. 스테이블 코인의 대량 유입. 하늘색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USDC하고 USDT, ERC20 기반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로 들어간. 그리고 이게 노란색이 비트코인의 외부 유출이거든요. 이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022년 11월 이래로 저는 내심 상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서 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안했던 타이밍이 언제냐면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불투명했거든요. 그 전까지 거의 트럼프가 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주일 앞두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잖아요. 심지어는 해리스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쫄려가지고 그때 여름에 샀던 비트코인 일부를 정리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차라리 그냥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으로 바꾸자. 실제 이제 처음에는 그 전략이 잘 통했죠. 12월 초까지 이더리움 잘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위험했던, 정말 힘들었던, 뭔가 판단을 내리기 좀 힘들었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고요. 이때 200주 EMA에서 계속 비비고 있을 때, 낚시터로 도망갔을 때. 근데 오히려 여기 구간에서는 전 내심 확신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내심 좀 확신이 있었어요. 여기 구간에서도 너무 온체인상 드러나는 게 이때도 내심 확신이 있었습니다. 샤메 법칙 발동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 여길 많이 봤거든요. 실은 이때도 차트 좀 본다라는 사람들 여길 진짜 많이 봤어요. 이때도 여기 자리를 많이 봤습니다. 실은 여기 매물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를 많이 봤어요. 지나고 나니까 입국다 하는 거지. 이때는 여기 자리 보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봐도 이게 보이잖아요. 한눈에 보셔도 이게 보이잖아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그냥 다들 입국다 하는 거지. 이때 요걸 많이 봤어요. 엔캐리 트레이딩 사태 터지고 실업률 샤메 법칙 나오고 경기 침체 신호가 잡히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 이때 49K에서 매수 저처럼 땡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이니까. 근데 지금도 좀 저는 비슷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직 이 그릇이 안 깨졌다라고, 이 손잡이 달린 대형 그릇이 있잖아요. 이 손잡이 달린 대형 그릇에 지금 에너지를 지난 5년 동안 가득 채워 넣어놨는데, 이 손잡이 달린 대형 그릇 속에 지난 5년 동안 에너지를 잔뜩 채워놓고 드디어 이제 이 에너지가 분출할 타이밍이 되었는데, 이때는 삼각형 틀 속에 에너지를 잔뜩 집어넣어 놨었고요. 그 이전에는 역시 손잡이 달린 그릇 속에 에너지를 잔뜩 5년 동안 꾹꾹 담다가 폭발시켰는데 아직 그릇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릇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릇이 깨지려면 여기 이제 손잡이 상단, 컵잔 상단이 깨져야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릇이 깨져버리니까 에너지가 다 흘러내리겠죠. 여기 쌓인 에너지가 다 흘러내리겠죠. 아래로 흘러내리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 2년 2개월을 되돌아보건데 결국 대부분은 시간이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단기적인 대응이 그래서 중요해요. 단기적인 대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반등이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그냥 제가 그냥 존버하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제발 부탁하건데 뭔가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얘는 또 스탬프 차트는 꼬리가 이 모양이냐? 그냥 코베 차트 볼게요. 비트 스탬프는 또 꼬리가 다르네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만약에 89K 부근 혹은 여기 넥라인까지 반등이 온다 그러면 일부 물량을 또 덜어내세요. 만약에 75K까지 반등을 한다. 이 수렴의 꼭지죠, 꼭지. 역시 일부 물량을 덜어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넘는다. 네. 그때부터 이제 팔면 안 되죠. 홀딩하는 거죠. 네. 최소 정고점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 저항 레벨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이고 아래로 또 조정이 오게 되면 거기서 또 물량을 늘리고 또 위로 가면 또 물량을 줄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단타 수익도 조금 생기는 거고 단기 수익도 네. 현금이 또 확보가 되니까 아래에서 또 살 수 있는 네. 심리적 여유도 생기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거 잘 하세요. 네. 작년 여름에 그 짓거리 계속 한 사람하고 여기 구간에서 그 짓거리 계속 한 사람하고 그냥 냅둔 사람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네. 제가 이때 얼마나 매매 횟수가 많았는지 이미 게시판으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OKX에서 얼마나 매수를 여러 번 하면서 네. 평단 관리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막 단타까지 쳤는지 네. 그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관세 이슈가 아직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유동성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유동성 분명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이슈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시장은 과연 언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지 언제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넘어가는지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네. 네. 결국엔 저는 네.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네. M2 사이클은 분명히 온다. 물론 이제 코로나급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코로나급까지는 안 가겠지만 일기 때 즉 2017년에 12월 말에 최고점을 찍었잖아요. 비트코인 2만 달러라는 네. 이 정도 수준의 유동성 분명히 네. 나올 것이다. 네. 기한은 중간선거 전까지. 네. 그럼 어쩌면 또 트럼프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선이 있는 이때도 2020년에 대선이 있었고 2020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네. 그럼 28년에 24, 25, 26, 28년 맞죠? 네. 28년에 대선 있는 거. 28년에 또 어마어마한 또 유동성 사이클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때도 유동성 사이클이 2번 있었어요. 유동성 사이클 1번, 유동성 사이클 2번. 네. 그리고 대통령부터 행정 강요들 아들내미들, 사위들까지 전부 다 지금 코인에 미쳐 있는 애들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네, 집단이 되었다라는 거. 네. 그 집단이 지금 코인에 미쳐 있다라는 게 충분히 네, 상상 이상의 좀 버블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마치 닷컴 버블이 최정점에 달했던 1998년, 99년, 2000년처럼 네, 먹을거리도 있죠. 부실거리가 있죠. AI와 블록체인이라는. 네. 배팅 해볼만 합니다. 네, 분명히 여러 제반적인 조건을. 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뭐 특별한 정치적 리스크 없이 네, 물론 지금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일개가 아니죠. 대통령의 그냥 말 한마디에 가격이 오르락 내려가는 정치적 리스크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뭐 그것도 이제 잠시 지나갈 거고 네,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면 그 트럼프의 발언들이 차트에 다 녹아지게 되면 어쨌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뒷배를 가지게 된다라고요. 앞으로 4년 동안 네. 언제 이렇게 코인에 미친 코인의 친화적인 대통령을 또 보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행정부 강요들이 전부 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서밋을 네, 백악관에서 하는 네, 그리고 각 알트코인 프로젝트 파운더를 초대를 하는 네, 그리고 그 초대받은 파운더들의 코인 가격이 오르는 네, 네, 말도 안 되는 네,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때 이 시장에서 발을 뺀다고요. 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돈이 되는 시장에 일단 발을 담그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판때기에 일단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앞으로 최소 4년은 AI하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그 판때기인 것 같아요. 네. 누가 보더라도 망조가 들어있는 판때기일 수도 있고 아마 종국에 가서는 판때기가 다 엎어질 겁니다. 네. 역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판때기가 엎어질 것 같아요. 뭐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정부가 미끄러진다거나 내년 중간선거에서 의회 구성이 또 민주당이 한쪽을 잡게 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암호화폐적인 법안들, 행정명령들 전부 다 태클이 걸린다거나 네. 그럼 그걸 감안하더라도 최소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다음 대선 전까지는 중간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상원하고 하원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뭔가 한번 그래도 배팅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적 완화로 핸들을 틀기 전에 이른바 사고가 한번 터집니다. 보통 네. 그게 지금 터지고 있다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설사 한 번에 또 뭐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또 그 구간을 또 견디시면 됩니다. 네.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딱 여기까지고요. 2년 전이 아니죠. 벌써 이제 2년하고도 4개월 전에 했던 생각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네. 뭐 유통기한이 살짝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까지 이어질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방향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가 차이가 좀 날 뿐이고 가는 속도. 네. 잠깐 서행을 해야 될 구간과 뭐 브레이크 밟아야 될 구간이 있고 휴게소에서 좀 쉬어가야 될 구간이 있는 것뿐이지. 네. 어차피 저는 네. 목적지까지는 일단은 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